안녕하십니까. OK 건설기계 김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연사키입니다. 자, 연사키를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가장 무난한 게 이제 24라는 건 600, 지름이 600이라는 뜻입니다. 해가지고 모터식과 엔진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뭐 모터식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정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터가 굉장히 편하고 관리 안 해도 되고 하지만 그만큼 이 전기에 대한 좀 그 준비와 그리고 전기 사정, 그 현장에 전기가 정말 빵빵하게 잘 들어오거나 그리고 리드 연장선도 굉장히 두꺼운 그런 그 연장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사실 작업이 굉장히 어렵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엔진은 뭐 되게 불편하죠. 일단 소리가 시끄럽고 연료도 준비해야 되고 엔진오일 관리도 해야 되고 이 엔진 자체 관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 어떤 이동이라든지 작업에 대한 어떤 제약 면에서는 엔진형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냥 자기는 뭐 소음이나 이런 거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전기식이 좋아. 그러면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만큼 현장의 조건이 따라줘야 된다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아, 그건 해먹고 나는 일단 빨리 작업도 빨리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소음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면은 엔진형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뭐 모터식 같은 경우는 뭐 온오프 스위치 기본적으로 있고요. 예, 이제 플러그 220 단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상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삼상 모터를 쓰면 그만큼 힘도 좋고 내구성도 우수하지만 삼상 전원을 가져올 만한 현장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제약이 많은 겁니다. 단상 자체는 어떤 이 내부에서 이제 어떤 부하를 많이 받으면은 이제 모터가 파손되는, 모터가 탄다고 표현하죠. 이제 그런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게 엔진이냐 모터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집지기를 쓸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항상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바퀴의 높낮이를 조정해서 이 면, 약간 경사진 면이다, 약간 오르막이다, 내리막이다, 거기에 맞춰서 요걸로 조절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하부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MPG24의 장점은 일반적인 이 먼지를 막아주는 장치가 보통 고무로 되어 있지만 얘는 브러쉬로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이기 때문에 더 내구성도 우수하고 그만큼 외부로 먼지가 이탈되는 것을 더 이렇게 많이 막아주죠. 그리고 날 교환을 쉽게 얘가 움직이고요. 지금 여기는 일반적으로 4인치 날 6개가 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해서 에폭시나 우레탄을 작업할 수 있는 PCD 날을 똑같이 6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착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날의 장점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CD 날을 장착한 상태에서 일반 면 작업하는 날을 이렇게 작업하셔도 전혀 무례가 없고요. 이제 우레탄이나 에폭시 작업할 때는 요 날을, 일반 날을, 면 작업하는 날을 제거하시고 요거를 6개를 장착한 상태에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옵션으로는 이제 7인치 날. 7인치 날은 3개만 부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작업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장착해서 작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지금 요 엔진형, 사실 저희가 이 모터용보다는
판매 비중을 봐서는 엔진형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뭐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이 주위의 환경에 대한 제약이 적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조금 필요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요 엔진형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시동키가 있죠. 여기서 시동을 거시고요. 그리고 시동에 필요한 배터리, 뭐 사실 관리만 잘 해주시고 그 시동 이 키를 온 상태에서 두지 않으시면은 계속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배터리는 뭐 충분히 제 수명을 다하지만 너무 이제 방전을 자주 시키시면은 이제 금방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관리 부분이죠. 그리고 엔진, 그리고 이 먼지, 아무래도 이 연삭계 자체도 이 집진기류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먼지가 많이 나는 실내나 이런 창고나 그런 바닥을 작업하기 때문에 이 먼지에 대해서 이 엔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에어 클리너는 항상 작업이 끝나고 전후로 해가지고 항상 컴프레셔나 뭐 최소한 뭐 떼가지고 그냥 털어만 주셔도 이 엔진 수명을 쓰시는데 좀 더 그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 수 있는 손으로,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 그럴 경우 수동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이제 리콜 스타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속 레버, RPM을 조절할 수 있는, 지금은 얘가 그 외부에서 이 핸들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시 시동을 걸었을 때 겨울철이나 최초 시동 시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사용하는 초크를 닫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연료 레버, 이렇게 외부의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엔진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료, 그리고 꼭 작업 전후로 해서 에어 클리너 소지하시거나 또는 너무 오래 사용하시다 싶으면은 교환하시거나, 그리고 엔진 오일, 항상 작업 전후로의 엔진 오일의 용량 얼마만큼 지금 들어있는지 엔진 오일을 꼭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그냥 찰랑찰랑하게 보일 때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부족하다 그러면은 조금만 계속 뭐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뭐 사용량이 많으시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거를 풀으셔가지고 싹 비우시고 다시 새 걸로 보충해 주시는, 뭐 그렇게 해도, 그렇게만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엔진 오일과 에어 클리너와 연료만 제대로 관리 잘 해주셔도 뭐 충분히 이 구매한 비용 대비해가지고 몇 년 또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연삭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